영국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일본을 살릴 피난길이 될 겁니다. 영국에서 떠도는 한국과 일본의 충격적인 예언으로 인해 두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영국의 한 여대생은 운명처럼 찾은 한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전해줄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살고 있는 에밀리예요. 영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랐죠. 제가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닌 운명 같아요. 아버지가 금융회사 일로 도쿄지사에 발령받으셨다가 어머니를 만나셨거든요. 어머니는 도쿄의 한 카페에서 일하시던 26살의 소녀셨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오시는 32살의 영국 신사셨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죠. 어머니의 미소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이다 라고 직감하셨대요. 너무 웃기죠? 어머니도 세련되고 젠틀한 아버지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그저 일반적인 배 나온 푸근한 아버지에 불과하지만요. 저희 집 거실에는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걸려 있어요. 벚꽃이 만발한 봄날, 아버지는 네이비 수트를 입으시고 어머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계셨죠. 두 분 다 너무 젊고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결혼식은 교토의 한 전통 사찰에서 올리셨대요. 영국과 일본의 전통을 모두 담아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런던으로 돌아와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일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후지산의 웅장한 모습, 교토의 고즈넉한 절들, 도쿄의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오사카의 맛있는 음식들. 어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제 상상 속에서 펼쳐졌어요. 특히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일본의 사계절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에는 마츠리 축제가 열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이는. 런던의 잿빛 하늘 아래서 자란 제게는 모든 게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이면 일본 요리를 해주셨어요. 영국 음식에 익숙한 제게 어머니의 요리는 특별한 선물이었죠. 따뜻한 미소시루, 폭신한 오니기리, 바삭한 돈카츠. 어머니의 요리를 먹을 때면 제가 마치 일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영국에서 보내고 설날은 일본에서 보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저는 늘 일본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안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일본 드라마도 재미있게 봤고 일본어도 조금씩 배웠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길 바라셨지만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것이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시아 지역 순회 출장을 가시게 된 거예요.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도 방문하실 거라고 하셨죠. 게다가 저와 어머니도 동행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일본을 가볼 수 있게 된 거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속 장소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기대됐죠.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일본 여행에는 너무 들뜨시다가도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셔서 그러시나 했는데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한국행 일정을 보실 때마다 한숨을 쉬셨고 심지어 그 일정은 취소하는 건 어떠냐고 하시기도 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건지 너무나 궁금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본 여행이 더 중요했어요. 제 인생의 첫 일본 여행이니까요. 도쿄, 교토, 오사카.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도시들을 곧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생각에 너무나 설렜어요. 어머니가 자라신 도쿄의 골목길도 걸어보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난 그 카페도 찾아가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여행 일정을 짜고
방문할 장소들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방을 싸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흐린 하늘이 이상하게 더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새로운 하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하늘을. 하지만 여행을 앞두고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정을 정리하던 중에 어머니는 한국 일정 얘기만 나오면 극도로 예민해지셨죠. 에밀리, 일본 여행으로만 끝내면 안 될까?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와 다투시는 모습도 처음 봤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여쭤봤죠. 왜 한국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죠.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그들은 늘 일본을 험담하고 우리나라의 잘못만 지적하지. 독도도 우리 땅인데 그들이 강제로 점령했고 위안부 문제도 모두 거짓말이야.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훔쳐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신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감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죠.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줬어. 철도도 건설해주고 근대화도 도와줬는데 그들은 그저 우리를 침략자로만 보지. 게다가 한국은 반일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일본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한단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달랐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직접 한국에 가본 적도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어머니의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도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죠.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해. 우리가 가면 차별받을 거야. 음식점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욕설을 들을 수도 있어. 아버지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셨어요. 여보, 당신이 들은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은 많이 변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우연히 할머니의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교사셨대요. 일기장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올바른 역사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건 마치 선전물 같았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아시아 해방으로 미화하고 다른 나라들의 고통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의 편견이 어디서 왔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셨던 거예요. 잘못된 역사 교육의 피해자.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이 편견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저와 아버지의 긴 설득 끝에 어머니는 한국 방문을 수락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졌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곧 일본으로 출발하고 그 후에는 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이 이번 여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녹아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때로는 더 아름답다는 걸 어머니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가방을 다 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우리 가족의 치유의 여정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출발 전 어떤 새로운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드디어 일본에 도착해서 나리타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걸 봤어요. 30년 만에 귀국이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일본의 모습이 하나둘씩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 풍경이 현실이 된 거죠.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정시에 맞춰 들어오는 열차, 친절한 영무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게 어머니의 이야기 그대로였어요. 도쿄의 번화가를 걷다 보니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카페야. 어머니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죠. 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낡은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제가 직접 본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죠. 다음으로 교토로 향했어요. 아름다운 전통 가옥들 사이로 벚꽃이 흩날렸죠. 어머니는 기모노를 입고 찍은 부모님의 옛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같은 자리에서 저도 사진을 찍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풍경이 참 신기했어요. 할머니가 계시는 오사카에도 들렀어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난 이후 처음 뵙는 거였는데 꼭 안아주시면서 우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오코노미야키의 맛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녁엔 이자카야에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활기를 되찾으시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고향의 공기를 마시며 어머니의 얼굴에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호텔방에서 짐을 싸면서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면 한국에 가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일본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내일이면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죠.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의 행복했던 기억들처럼 한국에서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은 긴장돼요. 어머니의 걱정이 전부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진짜 혹시나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하기로 했어요. 먼저 기본적인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죠.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도 찾아보고 한국어 학습 앱도 다운받았어요. 발음이 참 어려웠지만 하나씩 익혀가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한국의 예절 문화도 공부했어요. 어른께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려야 하고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시작하신 후에 먹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석에 앉지 않는 게 좋다는 것도요. 이런 세심한 예절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궁금증이 생겨서 더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일 관계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거든요. 독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일본 교과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나와 있지만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보니 한국의 영토였다는 증거가 훨씬 많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의 옛 문헌에서도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기록들이 있었어요. 위안부 문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 논쟁에 대해서도 찾아봤어요. 김치, 한복, 한글. 이런 것들이 한국의 고유 문화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더라고요. 심지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훔쳐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진실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호기심이 생겼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현대 문화도 더 찾아보게 됐어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놀라웠지만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 1위를 한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어요. 빅뱅의 지드래곤이라는 가수의 파리 공연 영상도 보게 됐는데요. 무대 장악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프랑스 관객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났죠. 이제는 한국 음식도 기대돼요. 삼겹살, 김치찌개, 비빔밥.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특히 한강에서 치맥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문화가 너무 부러웠죠. 한밤중에 혼자 공부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편견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요. 잘못된 역사 교육, 왜곡된 미디어 보도,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오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든 게 아닐까요? 솔직히 아직도 조금은 긴장되지만 이제는 설렘이 더 커졌어요. 어머니의 걱정도 이해는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판단하고 싶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마음을 배우는 거라고요. 감사합니다를 배우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어서 오세요를 배우면서 다른 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에 빨리 가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들이 진짜인지,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사람들은 어떨지, 모든 게 궁금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로봇이 안내를 해주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곳곳에 있고 심지어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몇 초 만에 절차가 끝나더라고요.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지하철이었어요. 일본의 지하철도 깨끗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그 이상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건 기본이고 내부는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죠. 그리고 환승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곳곳에 있어서 편했어요. 교통카드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니. 일본에서는 각각 다른 카드를 써야 했는데 이건 정말 편리했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고 지하철 앱은 어떤 칸이 덜 붐비는지까지 알려줘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밤거리의 활기였어요. 밤 10시가 넘어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카페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런 풍경이 전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밝은 조명 덕분인지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한강공원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는 연인들, 러닝을 하는 시민들. 도시 한가운데 이런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치맥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의 신세계를 경험했죠. 공원 한복판에서 전화 한 통으로 따뜻한 치킨이 배달되다니. 음식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매운맛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된장찌개, 삼겹살, 비빔밥. 모든 음식이 건강하면서도 맛있었어요. 특히 반찬이 무료로 리필되는 문화는 충격적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카페 문화도 독특했어요. 거의 모든 카페가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와이파이와 콘센트는 기본으로 제공돼요. 심지어 어떤 카페는 24시간 영업을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회의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로 늘 북적거렸어요. 어머니의 표정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시던 어머니가 슬슬 미소를 보이기 시작하셨죠. 특히 카페에서 어떤 직원이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을 때는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어를 할 줄 알다니.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에서 지금까지의 편견이 조금씩 깨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명동거리를 구경하다가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근처 가게 직원분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부터 카드 정지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제 지갑을 발견하시고 신고해 주셨대요. 현금까지 그대로였죠. 지갑을 찾으러 갔을 때 그 할아버지는 이미 가고 없으셨지만 경찰관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걸 찾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무도 본인 게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다니까요. 하. 호탕하게 웃으시는 경찰관님이 따뜻하면서도 당당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 시민의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겪고 난 후 어머니의 태도가 확 바뀌셨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라고 작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완전히 바뀌어 가기 시작했죠. 편의점은 또 어떻게요? 24시간 영업은 기본이고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고 심지어 간단한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간단히 식사도 할 수 있고 커피도 테이크아웃 할 수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묻는데 자기 일처럼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더라고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놀라웠어요. 거의 모든 가게에서 디지털 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도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었어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느낌이었죠.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도 매력적이었어요.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인생샷을 찍는 젊은이들, 전통 한옥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복 체험이었어요.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빌려 입었는데 입는 순간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면서 찍은 사진들은 제 인생 최고의 사진이 됐죠. 한국의 미용 문화도 놀라웠어요. 화장품 가게마다 친절한 직원들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샘플도 듬무치 주더라고요.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어머니와 함께 엄청 많이 충동 구매까지 하게 됐죠.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머니의 걱정이 무색해질 정도였어요. 오히려 어머니도 점점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가는 것이 보였죠. 특히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런 곳이 일본에도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의 온천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밤 늦게까지 온천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치킨과 맥주까지 먹을 수 있다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아니, 왜 진작 한국을 안 와봤을까? 하시면서 후회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모르신다고 망설이시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줄거리를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보고 계세요. 특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 완전히 빠지셨거든요. 어머니의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계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먼저 이것저것 해보자고 제안하시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일본인이라고 하면 차별받을 거야. 라고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 후로 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하철에서도 더 이상 불안한 기색 없이 편하게 다니시고 식당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에밀리, 한국에 이렇게 재밌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 줄 몰랐어.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아야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리 단정짓고 피해왔던 걸까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시면서 어머니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경계심 어린 시선이 아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온 편견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나라를 모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이제 한국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벌써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계세요. 다음에는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부산도 가봐야지. 어머니의 버킷리스트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짓게 돼요. 어쩌면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우리 가족의 치유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시간. 특히 어머니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행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함께 변화시키는 거니까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죠.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아니, 어쩌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어머니의 변화는 놀라워요. 출발 전 한국행을 걱정하시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지금 어머니는 제 옆자리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그것도 일본어 자막 없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요. 다음에는 할머니도 모시고 와야겠어. 할머니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야. 제 폰에는 이제 케이팝 음악들이 가득해요. 특히 지드래곤의 음악은 제 플레이리스트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소원을 빌었었는데요. 어머니는 자물쇠에 이렇게 적으셨대요.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하여.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큰 변화인가요? 이제 우리의 식탁도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국의 레시피 책을 잔뜩 사오셨거든요. 주말에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거야. 내 아버지도 분명 좋아할걸.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져요. 런던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사진도 정말 많아요. 한복 입은 모습, 한강에서 찍은 야경, 맛있는 음식들. 특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장 소중해요. 처음으로 마주한 진실 앞에서 조금씩 변화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저에게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제 책상 한켠에는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산 기념품인데 이제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가족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으니까요. 다음 방문은 벚꽃이 필 때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죠. 봄에 한국의 벚꽃은 어떨지 궁금하네.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즐기시려 해요. 영국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주말마다 한국 슈퍼마켓에 가기로 했고 한국어 학원도 어머니와 다녀보려고 알아보고 있죠. 창밖으로 런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있죠. 편견이라는 좁은 창을 통해 세상을 보던 우리가 이제는 더 넓은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에밀리, 어머니가 착륙을 준비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는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편견과 마주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배웠으니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해를 향한 여정이요. 그리고 전 알아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때는 제가 어머니의 가이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에밀리의 가족이 한국에 빠져들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사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